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비교적 인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수가 무산이 되더라도 주가는 무리 없이 우상향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인수가 결정된다면 특히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화물 운송 부분이죠.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서 캐파를 확대시킬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시너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이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인수가 되든 아니든 주가 흐름 자체는 대단히 어떤 양호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효과. 먼저 지금 인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산업은행이 어떤 재무적 투자를 위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제 인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를 이제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 호황 국면, 경기 상승 국면에서 인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침체기 어떤 확장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서 화물 운송 부분 글로벌 빅3에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 부분 흐름이 괜찮은데 막연하게 이제 경기 민감주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시대적 주도주,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화물 운송 부분이 결정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조정 이후의 상승 반전인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2010년대 7만 원대 후반에서 고점 위에 주가가 10년 동안 빠졌어요. 지난 3월 달에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와 함께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연하게 이제 경기 회복, 경기 어떤 민감주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화물 운송 부분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특히 이제 갭 상승이 발생된 갭 구간 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제목을 이제 대한항공 진금 승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현재 가격대 전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쌓아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랭크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칼에 이제 자금을 투자해서 한진칼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게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재무적 리스크를 이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서 통합한다는데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인수 합병 성사 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말 그대로 이제 62.5%인데 거의 독점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항공사 순위 2019년도 기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제 여객 RPK는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 편당 유상 승객 수의 비행 거리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죠. 대한항공이 18위, 아시아나항공이 30위에서 서로 합병이 성사가 되면 이제 11위로 도약을 하고요. 국제 수송 인원수로 따지면 이제 합병 시 10위권, 그리고 하여튼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항공이 지금 국제 화물 수송량에서 보면 현재가 아니라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5위, 아시아나항공이 23위, 합병이 성사가 되면 이제 3위 빅3로 도약한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한진칼의 지분 현황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국 이제 조원태 회장이 회장에 이제 등극을 했죠. 여하튼 지분 차이가 1.47%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사실 다 아시아나 인수에 사실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반도건설이라든가 KCGI는 이제 행동주의 사모펀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도 일부분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고용 승계가 좀 전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려운 시기죠. 자, 장기 월봉 차트 보면 이제 2010년도 6월 달에 76,000원 최고점을 찍고 10년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보통 우리가 건불 10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10년 사이클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코스피 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월봉 차트를 보시고 2009년도 4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부터 10년 사이클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대단히 어떤 그 무서운 논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가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10년 빠지면 주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앞서도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지금 자체는 어떤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이후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경기 민감주하고 동행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화물 운송을 어떤 그 온라인 쇼핑 비약적인 확대죠. 이런 그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그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시점인데, 오히려 진검 승부처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10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지난 그 3월서부터 상승 반전되는데, 이후의 주가 흐름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화물 운송이죠. 항공 운송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상단에 보시면 10년 와신 상단 위에 본격적인 상승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좀 제법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시아나 항공 그 인수를 장 초반에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장 막판에는 좀 악재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 하지만 중장기적인 호재라고 보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말 그대로 진검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돌파 갭이 발생되죠. 돌파 갭이 발생되는데, 이 돌파 갭, 이때 이제 파이자에서 이제 그 백신 3상 그 성공 소식과 함께 돌파 갭이 발생되는데, 이거 준비된 상태에서의 어떤 갭인지 갭 발생인지, 혹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갭 발생인지, 요거 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차트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이죠.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여하튼 간에 대한항공 주가 같은 경우는, 차트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떤 갭 발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마이너스권 정도가 줄 것 같으면 제가 보기 좀 물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그 개입돼,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그 매수 입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수급이 어떤 운명적인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교원에서도 젊은 시세는 속아 더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권에서의 어떤 그 돌파고, 바닥권에서의 어떤 그 더 불확실성이죠. 인수에 따른 불확실성인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 또 아시아나항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에 이제 그 4,29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그 7%,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그 감자가 결정됐죠. 그런데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이니까 주가만 여기서 또 한 단계 거듭난다면, 충분히 이제 그럼 감자 요인을 커버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익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 수급적 흐름도,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 사실 악재라고 보는데,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는 우리가 우호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기에는 거래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만약에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만약에 4,000원대 미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좀 사보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굳이 대한항공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살 필요 없는데, 혹시 이제 지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에 관심이 계시거나 혹은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제가 보기엔 4,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감자까지 포함해서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자 회원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기간하고 이제 가격, 그리고 정보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이 되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어떤 현 시장 국면에서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을까,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